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이 광풍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겠습니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 지수가 7,400선을 넘어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000선을 넘어갔고 한국의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가 두 종목의 역할로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코스피 지수 비중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SK하이닉스 300만원, 삼성전자 50만원 전망까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가능하죠? 너무 세게 때렸나요? 이제는 뭐 하이닉스 500만원, 삼성 100만원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래 그건 너무 나갔나요? 그래 거꾸로 말하면 이 300만원, 50만원의 전망의 리포트를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물론 뭐 보긴 어려웠을 수도 있긴 있는데요. 그거는 뭐였냐면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다르게 접근한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존의 잣대를 바꾼 거예요. 반도체를 받아보는 시각 자체를 예를 들어서 메모리는 사이클이야. 이런 사업들. 예.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기 때문에 PR을 10배 이상 줄 수가 없어.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뀐 거죠. 왜 바뀌냐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실적에 대한 전망과 현재 성적과 실적의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전 세계에서요. 가장 좋기 때문에 절대치. 상대치는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 마이크론이 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절대치가 아니에요. 절대치는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연간 400주를 봅니다. 300주를 봅니다. 이거예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오히려 뭐 삼성전자 빼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 비교해봐도 지금도 여전히 이제는 이제 하이닉스 시가총이 마이크론보단 비싸요. 근데 실적의 흐름에 놓고 볼 때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마이크론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300만원, 50만원의 리포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향후 실적을 감안한 우리가 말하는 주가 수익 배율 PR을 10배, 13배 준 값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국내증권사의 많은 일부 기관들은 그렇게 리포트를 줄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에 있잖아요. 항상 만약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한국의 코스피 시장이 여전히 5,000포인트 이내 또는 3,000포인트에서 박스피에 있었다. 물론 박스피에 있었을 때 300만원 하이닉스와 50만 리포트 나올 수 없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목표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수급과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실적에 대한 증가와 그다음에 뭐 그런 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인지 아니면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최근에 약간 제가 좀 판단이 미스는 아니었고 생각보다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없잖아 있어요. 항상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건 아닌데 이게 5월 초순하고 중하순까지 어떤 이 기업의 주가를 이렇게 갑자기 30에서 50% 당길 수 있는 이벤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이벤트가 지금 방송을 하는 시점에 다 지나갔어요, 일단. 이벤트는 지나갔는데 주가는 그 관계에 있어요. 뭐 어떤 이벤트였느냐? 5월 초에 바로 애플의 인텔 파운드리였단 말이죠. 예, 그 이슈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 다시 한번 CPU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매력도를 되게 높이게 되는 거고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을 좌우하는 메모리의 어떤 그 가격의 상승세나 상승세의 둔화를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커버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보다 보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미국에서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주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쉽게 말해서 CPU를 만드는 기업들 쪽으로 강력한 멀티플이 들어왔고 그럼 그네들이 CPU를 만들었을 경우에 CPU의 주요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건 또 삼성과 하이닉스니까 어찌 보게 되면 엔비디아 독주의 GPU 기반의 HBM 반도체에서 HBM이 필요 없이 GPU가 필요 없이 CPU에 들어가는 기존의 반도체만으로도 오히려 AI에 대한 수요를 확산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존 디램 업체 1, 2, 3의 주가는 폭등을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미중 정상회담에 있었어요. 참고로 제가 함께 이 시간에 미중 정상회담은 종료가 되었어요. 근데 미중 정상회담이 뭐가 그리 중요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뭐 여러분 결과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유예 연장이라든지 또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항상 바라는 게 미국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HBM 장비 또는 반도체 장비, 뭐 AMAT 같은 장비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엔비디아의
우리가 말해 AI를 구동하기 위한 H100의 수출 효용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가면서 엔비디아라는 이런 기업의 주가는 물론이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 관점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붙이는 것도 없잖아, 있지 않았나 추정을 하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우상향은 맞기는 맞는데 매수는 사실 언제든지 사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들 조정이란 단어 있죠. 이거 투자가마다 다 틀려요. 예, 그쵸. 본인의 투자 성향 자체가 급해가지고 한 번에 사시는 성향이라 그러면은 이 조정이란 단어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본인의 성향 자체가 주식을 조금 나눠서 사는 성격이다. 또 내려갈 때 사는 성격이라 그러면은 이 조정이라는 단위는 사실은 가격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좀 구분해 보시면 좋은데 제가 만약에 장기 투자 또는 단기 투자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장기 투자가는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뭘 고민해요? 어차피 장기 투자관에 있잖아요. 빠져도 갖고 있으실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다만 내가 뭔가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먹고 물량 조정하실 분들은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그럼 기다리면 어느 정도 좋습니까? 참고로 시세가 이렇게 한 보름이나 한 달 동안에 폭등을 하게 되면은 쉬는 구간은 그거에 비슷한 시간 정도 쉬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또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잡고 그 기간에 내가 매수를 한다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서 AI GPU 성장 둔화가 확인된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메모리 수요 감소 신호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시적으로는 뭐 부담을 줄 수가 있기는 있어요. 마침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같은 경우도 다시 $200 이상에서 많은 호리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5월 21일 정도에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이 발표될 건데, 이제 예전만큼 엔비디아가 절대 수치는 계속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총 마진, 총 매출, 총 이익률, GPM이라 그러는데, GPM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 마진이라고 해서 절대치가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떨어지면서 한 자릿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생각보다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연간 기준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입니다. 그죠? 한 400조 원 이상 벌어요. 원화로 계산하면. 버는 기업인데, 그래서 보니까 컨센서스 비율 자체가 10%를 넘진 않아요. 우리가 말한 서닝 스프라이즈 비율 자체가. 그래서 약간은 엔비디아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속도는 조금 둔화된 게 없잖아 남아있고, 엔비디아는 항상 젠슨왕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장세들이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예. 미국 특유의 그 약간 강력한 그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 완판, 솔드아웃, 다 됐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2023년도 3월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최근 2년 동안 시장이 바라본 임팩트는 생각보다 조금 약했던 게 있어요. 뭐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좀 다를 수 있긴 있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U 성장이 둔화돼도 이제는 달라져 버린 게 바로 CPU에 대한 용처가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엔비디아의 GPU 성장 둔화가 어찌 보게 되면 시장 일각에서는 그게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주가 급등의 배경이다, 그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되게 많아요. 샌디스크라든지 SAT 막 포함이죠. 그러면 저는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는 엔비디아 실적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GPU라든지 AI 산업에 대한 실적이나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인다 그런 거는 그동안 시장이 받아온 학습 효과에 의한 어떤 새로운 물량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 본원적인 질문, GPU 성장에 대한 둔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찌 보게 되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이 종합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기존의 연산에서 추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GPU 집중의 AI의 어떤 데이터 그 하이퍼스케일러의 어떤 그 알고리즘이 이제는 CPU라든지 온 디바이스 AI로 확산되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는 기후에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대규모 파업 이슈는 앞으로 주가와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함께하는 이 시간에 결정이 안 났고, 이제 뭐 약간 나왔던 이야기는 원래 삼성이 5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3주, 2주 정도 파업에 들어가는 일조가 있었고, 뭐 중재 이슈도 좀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할 때 이게 성과급으로 인해서 손익이 감소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공장이 만약에 일정 부분 메모리 공급 충격이 왔을 때 일는 기회 손실까지 있습니다.
그죠? 일단 파업이라는 거는 만약에 300조 원을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300조 원을 받을 때 처음에 이제 노조안과 절충안이 대부분 15에서 12%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40조 전후에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죠? 순이익 자체가 감소되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펄을 높여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냥 우리 주가 관점에서는 그게 주주의 몫이었는데 성과급으로 몫으로 빠지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 이제 조금 우려하는 시각은 뭐냐면은 그게 단순하게 성과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급으로 는 충당금 이런 걸 감안했을 경우에는 그 이상까지 벌어서 일부에서는 100조 이하까지 나오는데 그건 사실 뭐 누구나 그냥 던지기 나름이고 주가는 근데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도 절충안 자체가 나온다. 절충안이기 때문에 이게 원목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성과급을 그의 영업이익의 몇 프로를 주느냐. 이게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뭐 12%인 이야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메모리 사업부와 전사가 있잖아요. 그쵸. 삼성전자가 메모리 사업부가 지금 전체 사업에서 거의 뭐 대부분의 돈을 보니까 메모리 사업부 지분과 이제 다른 사업부, 가전 세트 부분도 있을 거고요. 스마트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과의 합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이런 파업과 성과급 이슈는 계산하기 어려운 이슈로 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주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중계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만약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고만고만하게 벌던 회사예요. 예, 고만인 게 아니지만 그냥 뭐 한 연간 한 20조 벌다가 22조, 25조 또는 뭐 한 30조, 한 50% 정도 벌던 회사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되게 커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거는 그냥 50조, 20조 이하가 아니에요. 그렇죠? 분기에 삼성전자가 최대 연간 벌어들인 거에 10배를 그 이상을 벌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50조나 100조나 성과급을 낸다고 하는데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더 커버리니까 생각보다 시장에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의 파업 이슈 자체가 오히려 주가에 또는 펀더멘탈을 누르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가 좀 지배적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가가 내려온다면 오히려 그걸 활용을 해서 오히려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적으로 보게 되고 장중 흐름 짧은 파동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노조가 뭐 파업을 하네 공장을 뭐 그런다 그러면은 뭐 난리가 나는데 생각보다 거꾸로 말하면 파업을 통해 가지고 메모리 출력 자체가 오히려 감소되게 되면 메모리 가격이 더 뛰어버리는데요. 그렇죠? 그럼 단기적으로 주가는 삼성전자 주가 조금 멈칫하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튀겠지만은 큰 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쇼티지가 쇼티지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순위에 따라 다를 뿐이지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정말 삼성전자 주가가 눌린다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매수 찬스죠.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언제쯤 본격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신고가인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영상을 확인할 시간과 좀 차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30만 전자까지 보고 왔거든요. 한 틱 모자라는. 네. 근데 틱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호가 단계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런 질문과 똑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이 광풍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겠습니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 지수가 7,400선을 넘어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000선을 넘어갔고 한국의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가 두 종목의 역할로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코스피 지수 비중이 50%잖아요. 50%라고요. 엄청난 정도가 아니죠. 그냥 두 개만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그 밸류체인에 있는 스케일은 가 있지만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질문은 거꾸로 말했을 때 도대체 글로벌 주식시장 관점에서 이 주식시장의 이 열풍이 얼마까지 갈까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그게 바로 어찌 보게 되면은 그 우리가 상식에서 생각하는 부분들. 미국이 지금 물가가 너무 높은데 PPI가 5%가 넘었고 CPI가 3.8%인데 물론 그게 유가로 인해서 일시하지만 어차피 미국은 또 여름이면 드라이빙 시즌이에요. 가솔린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국채금리 30년물은 5%예요. 그렇죠? 유가는 100달러고요. 아무리 내려가봤자 80달러, 90달러예요. 그런 관점에 만약에 봤을 경우에는 이거는 근데 신고가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실물 경제보다 보여지는 현상 자체가 더 무섭습니다. 설령 그게 버블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반등 흐름과 추가적인 상승 언제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3월에 겪었던 것처럼 글로벌 이슈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정시가 핑계는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죠. 그냥 내려갈 때까지는 그냥 고예요. 그럼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면 정시가 올라갔고 기분 나쁠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어떤 나라든 간에 고인플레는 다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어렵고 삼성전자 뭐 직원 노조들은 뭐 저렇게 큰 돈을 번다 그러는 나는 뭐냐 그리 하지만은 거꾸로 말하면 주식시장 올라가서 나쁜 사람은 없어요. 물론 경우의 차이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와 어떤 섹터를 투자하고 있는가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정치는 바로 그거예요. 정치하는 입장이 높고 트럼프의 중간선거가 11월 말이라 그러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단 한국의 지방선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글로벌이 4월 달부터 4월 초부터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트럼프 리딩이라고 그러잖아요. 리딩 단어가 좀 그런가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트럼프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반도체 나스닥 위주로 꺾이지 않는 한 이건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일단 한번 보고 있습니다.